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부가가치세 실무 영세율과 면세 부분에서 지난 시간 저희가 영세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 만날 내용은 바로 면세입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일정 부분 연결되기 때문에 영세율이 사전에 제대로 학습이 되어 있으시다면 면세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면세는 면세 유형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면세이다 혹은 면세가 아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면세 이야기 지금부터 출발할 겁니다. 저희는 면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살펴볼 거고요. 면세 대상 제외의 범위 그리고 면세 사업자의 면세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면세가 무엇인지 면세의 개념부터 살짝 만나보시죠. 면세는 일정한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해서 혹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걸 면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영세는 부가가치세가 0%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한번 해봅니다. 부가가치세가 0%가 과세되는 영세가 좋은 것이냐 아니면 부가세가 면제된다라는 면세가 좋은 것이냐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정리하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면세 제도는 영세와 달리 거래 징수당 다시 하기해서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환급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반대로 영세는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는 완전 면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대로 면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불완전 면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면세와 불완전 면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냐 공제받을 수 없냐의 차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완전 면세이다. 반대로 면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불완전 면세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면세의 가장 큰 목적은 세 부담에 대한 역진성 완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고요. 이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생활 필수품, 누구나 다 사용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시켜주는 것이 면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와 기타 외화 획득 사업의 특징 자체가 영세와 면세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와 연달하게 되는 납부 자체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부가가치세법에서 보면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면세 사업자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세법만 이야기를 할 때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면세 사업자가 부가세법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만세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고요. 면세사업자는 내가 면세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면세사업자는 수출을 하더라도 원래 수출은 우리가 외화 획득 사업이죠.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면세사업자는 수출을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면세는.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나오는 면세 포기라는 것이 됩니다. 면세사업자가 나 면세 안 할래 라고 해서 면세 포기를 하게 되면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짜잔 하고 성격이 바뀌게 되면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해서 영세율 적용받는 과세사업자로 바뀌었을 때는 그 이후에 3년 동안은 면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출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안 된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면세포기라는 것이 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는 언제 할 수 있냐?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면세포기는 절대적으로 수출하는 수출업에 해당될 때만 면세포기를 할 수 있고 3년은 다시 면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저희가 면세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다음 보실 내용은 면세 대상 재화의 범위입니다. 어떨 때 면세가 되냐라는 건데 그게 5가지 항목으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 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 용역, 부가가치 구성 요소, 기타 재화 용역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미리 얘기 드리지만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이걸 다 외우려 가시기보다 이럴 때는 면세가 되고 상대적으로 이럴 때는 과세로 바뀌는구나 라고 기본적인 개념만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자격시험에 보편적인 자격시험에 많이 나오는 면세 유형은 잠시 뒤에 따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 필수품부터 면세 대상 재화의 범위를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기초생활 필수품에서 미가공 식료품,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로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 임산물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상대적으로 미가공 식료품 면세가 되지만 가공 식료품은 과세로 바뀝니다. 일반 우리가 마트를 가보면 대형마트에 가면 왜 그 여사님들이 김치를 담궈서 팝니다. 단지 뚜껑이라고 얘기를 하나? 김치를 담궈서 파는데 그 김치는 가공해서 만든 거지만 일반적인 김치는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그냥 판매하는 김치는 면세가 되고요. 다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종갓집? 네, 뭐 엄니손? 이런 데서 나온 포장김치가 있습니다. 포장김치로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을 때는 가공된 것으로 봐서 과세로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국내에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은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면세에 해당하고요. 외국산은 과세입니다. 수돗물 면세이고요. 반대로 생수는 과세가 됩니다. 여성용 위생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 그리고 분유는 면세 적용을 받게 되고요. 여객 운송 영역 중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면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속버스가 과세였는데 최근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고속버스가 여객 운송용에 포함을 해서 면세로 바뀌었는데 뭘 구분하시면 되냐면 KTX는 비싼 거죠. 네, 비싼 거. KTX는 당연히 면세가 아니라 과세고요. 그리고 고속버스 중에서 우등 고속이 있습니다. 일테면 그런 거죠. 버스에 의자가 양쪽에 2개씩 4명씩 앉는 일반 고속버스는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면세로 바뀌었고요. 다만 한쪽에 2자리, 한쪽에 1자리 조금 넓게 앉을 수 있는 버스 그걸 우리는 우등고속이라고 하고 우등보다 더 좋은 게 저는 타본 적 없는데 프리미엄 버스 이 비행기처럼 완전히 누울 수 있는 꼭 한번 타보고 싶은데 그 프리미엄 버스도 비싸죠. 과세입니다. 그래서 29인승 이하의 고가형 버스는 과세고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전세버스와 택시도 과세입니다. 연탄과 무연탄은 면세에 해당하고요. 유연탄, 갈탄, 착화탄, 불쏘시개,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탄이라고도 많이 하는 불 붙일 때 사용하는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우표, 수입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는 다 면세이고요. 요즘 공중전화 보기 되게 힘드는데 그죠? 네. 일반 우표는 면세이지만 수집용 우표는 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판매 가격 200원 이하의 담배, 특수 제조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담배는 면세 처리가 되는데 최근에 이 판매 가격 200원 이하의 담배가 볼 수가 보기가 힘듭니다.
일반 담배는 당연히 과세 처리가 되고요. 저희가 담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담배 가격에는 굉장한 세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 담배 가격의 일부가 당연히 부가가치세로 과세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면세가 되고요. 다만 상가는 임대 그리고 상가의 부수 토지는 과세가 됩니다. 일반 주택과 일반 상가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주택의 임대는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면세가 되기 때문에 주택의 부수 토지 임대도 면세로 주된 재화 용료의 공급에 부수되는 건 따라간다라고 했죠. 반대로 상가는 과세이기 때문에 상가에 따른 토지는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기초생활 필수품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국민 후생용역을 한번 넘어가 보죠. 의료보건 용역이나 혈액 용역, 산후조리원 용역 포함해서 면세 처리가 되고요. 약국에서 의약품을 파는데 단순의약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약국에 가면 약사님들이 조제약이라고 하죠. 하얀색 봉투에 그 약국 이름이 있는 이렇게 약사님들이 직접 이렇게 약을 넣어서 주면서 아침, 점심, 저녁 3번 드십니다. 뭐 3일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는 건 그 면세에 해당하고요.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서 그 왜 타일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복 이런 거 뭐 그냥 포장되어 있는 거 이렇게 바로 주는 이런 경우는 면세가 아니고 과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이 과세와 면세가 같이 있는 대표적인 겸업사업자, 겸용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설명드린 대로 조제약은 면세다. 반대로 일반 의약품은 개별 포장되어 있는 일반 의약품은 전부 다 과세입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도 과세가 되고요. 수의사나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질병 예방 목적 이외의 용역은 전부 다 과세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인허가를 받은 교육 용역도 전부 다 면세 처리가 되는데 반대로 무허가 교육 용역은 과세 처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화 관련 재화 용역도 한번 살펴보시죠. 도서나 도서대여, 신문, 잡지, 관복, 이런 뉴스통신 전부 다 면세가 되는데 이런 항목들에 부과되는 신문 혹은 방송에 들어가는 광고, 신문이나 방송 자체는 면세지만 신문이나 방송 등에 들어가는 광고는 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그러니까 뭐 고교야구, 고교축구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면세 처리가 되지만 프로 등 직업운동, 우리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프로농구 전부 다 프로입니다. 그분들은 직업으로 운동경기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면세가 아니고 뭐다? 그렇죠. 과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이런 교육과 관련된 장소들은 전부 다 면세지만 이 공간 안에 놀이시설이 있다면 면세가 아니라 과세로 짜잔 하고 바뀌게 됩니다. 문화 관련 재화 용역까지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 만나실 내용은 부가가치 구성 요소입니다. 금융보험 용역, 토지의 공급 전부 다 면세 처리가 됩니다. 토지는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토지의 공급은 면세 적용을 받으나 토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 처리가 됩니다. 저희가 주택과 상가에서 나왔던 주택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주택의 부수 토지는 같이 면세가 되고 상가가 과세이기 때문에 상가의 부수 토지는 과세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경우는 주택에 딸린 부수 토지고 상가에 딸린 부수 토지죠. 토지만 단독으로 놓고 본다면 토지의 공급은 면세, 토지 자체가 면세지만 토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는 과세가 된다. 그러면 원칙이 아닌 것도 있다. 그건 잠시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인적 제공 용역 면세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이런 경우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인적 제공 용역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가 10% 별도 징수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변호사나 세무사 혹은 회계사를 만나서 특정한 용역을 부탁드렸을 때는 수수료 이외에 부가가치세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기타 재화용역 부분인데 종교나 자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용역도 면세 제공을 받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혹은 공익단체 등의 무상으로, 무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대가를 받지 않는 거죠. 무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는 면세 적용을 받지만 반대로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공급한다. 대가를 받는다면 그 대가에 대한 10%가 과세가 됩니다. 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세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국민주택, 우리가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 용역과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85제곱미터 이냐 아니냐, 작은 평수이냐 큰 평수냐에 따라서 과세가 되기도 하고 면세 적용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학술 연구 및 기타 기술 연구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해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도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 필수품에서부터 기타 재화 용역까지 다양한 면세 유형들을 살펴보셨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들 위주로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전체 항목은 한 번쯤은 전체 정리를 좀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격시험을 준비한다 라고 할 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면세 유형은 이 정도가 됩니다. 쌀, 농축수산물이죠. 토지 자체는 면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도서, 화반, 갈비 선물 세트, 이 갈비 선물 세트도 농축수산물의 일부로 봐서 면세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세 유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정리를 한번 하셨다면 일반적인 문제를 풀어내실 때 지금 보시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 과세라는 건 면세가 아닌 것을 묻는 거죠. 1번에 무연탄, 2번에 토지, 3번에 도서, 4번에 영업권이 있을 때 연탄과 함께 무연탄은 면세였고요. 토지도 도서도 면세죠. 4번에 영업권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런 정도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가공 안 되는 건 면세죠. 빙고. 시내버스 면세였습니다. 시내버스, 지하철, 그리고 고속버스 일반 고속까지가 면세였죠. 4명씩 함께 되는 우등고속부터는 과세였고요. KTX와 택시도 과세였습니다. 성형수술을 위한 일반적인 의료 보건 용역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에 해당하고요.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 교육 용역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문제답은 3번이죠. 부동산의 공급과 임대에 따른 과세 구분까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부동산의 공급과 임대는 보통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학습하실 때 많이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토지가 있을 때 토지는 분명히 토지 자체가 면세이다 라고 얘기 드렸죠. 따라서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면제되지만 토지의 임대는 일반적으로 과세가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토지의 임대는 그냥 과세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과세라는 내용이 앞서서 나왔었습니다. 그 말은 뭔가 조금 더 있다라는 거죠. 자, 잠시 뒤에 주택 부수 토지 임대는 주택을 제외한 건물의 임대 및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가 된다. 주택 자체는 면세이기 때문에 주택에 관련된 토지 이외는 임대하는 경우는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상가는 무조건 과세라고 했죠. 조금 더 가보죠. 토지와 주택과 상가.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 네. 주택이나 토지나 상가를 공급할 수도 있고 공급은 매매한다는 거고 임대, 빌려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토지는 토지 자체가 면세다라고 얘기 드렸죠.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다. 네, 분명 앞에도 나온 내용이죠.
주택은 주택의 공급 자체는 일반적으로 과세가 되고요. 주택의 임대는 면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임대는 일반 저희가 원룸이라는 게 있을 때 임대죠. 그 용역이 과세가 되면 원룸에 사는 세입자들이 월세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매달 10%씩 더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의 임대는 면세고 주택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가는 임대를 하건 공급을 하건 무조건 과세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내용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토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분명히 과세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과수원, 전답, 논밭이죠. 임야, 산, 기타 작물 생산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하는 경우는 과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면세가 된다. 우리가 토지를 임대한다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과수원, 전답, 임야, 기타 작물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빼고 나면 뭐가 있냐면 일반적인 주차장을 임대한다. 아니면 빈 공터, 나대지라고 합니다. 이런 걸 임대할 때는 당연히 과세가 된다라는 거고요. 나와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임대하더라도 면세가 된다. 그럼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 토지 임대는 뭔데? 과세인데 이게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과수원, 전답, 임야, 기타 등등 참고해 주시고요. 주택의 공급 또한 주택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이하 규모, 정확하게 말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과세가 아니라 면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의 임대가 과세인데 예외적으로 과세가 안 되는 거, 주택의 공급이 과세인데 예외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부탁드릴 예제 문제는 이 정도 문제입니다. 면세 유형을 혹은 과세 유형을 지금처럼 많은 것을 놓고 이 중에서 면세가 몇 개이냐 혹은 과세되는 재원화 용역이 몇 개이냐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따로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보신 면세 유형들을 정리하셔서 여기 있는 이 13가지 정도는 이건 과세다, 이건 면세다 라는 정도는 정리를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되 지금 문제를 가지고 문제 답만 보지 마시고 앞쪽 내용을 한번 정리하셔서 면세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을 조금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면세 특징을 하면서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다. 더불어서 면세는 수출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 하면 된다? 면세 포기라는 걸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셀 때만 한다? 아닙니다. 포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면세 사업자가 수출할 때도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면세 포기. 면세 포기를 하게 되면 과세 사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단 뭐가 문제다? 3년간은 다시 면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수출 등에 해당되어서 만약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 그때 선택하는 게 면세 포기인데 면세 포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수출하더라도 아니다 나는 영세율 적용 안 받고 그냥 계속 면세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있어도 되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면세보다는 영세로 바꿔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되면 면세 포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선택이지 강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면세 포기에 대한 면세 포기 대상, 기한, 승인 여부, 면세로 다시 전환 가능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앞서서 이미 다 설명드린 내용이긴 합니다. 면세 포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거나 학술연구단체 등의 학술 연구와 관련이 될 때 선택할 수 있고요. 면세 포기의 기한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을 때 대신에 대상은 되져야 된다라는 거죠.
별도의 승인 절차는 없고요. 내가 영세율 적용이 돼서 면세사업자인데 영세율 적용이 돼서 영세율을 받기 위해서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신청만 하면 되고요. 별도의 뭐 심사 거친다, 뭐 복잡한 절차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면세 포기하고 난 뒤에는 3년 동안은 다시 면세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특징의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세율에 대해서 저희 앞 시간 살펴보셨고 이번 시간 면세에 대해서 정리했으니까 그 영세와 면세가 어떻게 다른지 살짝쿵 비교 한번 해볼까요? 영세율과 면세는 성격이 당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시험 준비할 때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취지부터 먼저 보자면 영세율은 소비, 지구, 과세, 원칙 적용이 목적이고요. 면세는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영세는 완전 면세라는 표현을 쓰지만 면세는 불완전 면세라고 했죠. 가장 큰 차이점이 영세율은 매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면세는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 면세라고 했죠. 영세율 사업장은 일반 과세자와 똑같이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면세 사업자는 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다. 대신에 면세는 뭘 해야 된다?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해야 되고요. 만약에 매입할 때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는 해주지 않지만 매입차별 세금 계산 학계표는 우리가 매입하면서 이런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 학계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세는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화 획득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요. 면세는 기초 생활필수품, 국민 후생 및 문화, 기타 용역, 정책적 목적으로 면세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면세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앞서 예제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포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영세율로 가는 거고요. 다만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때는 면세 포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하나 더 붙여서 3년은 돌아올 수 없다. 그 대상은 바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면세에 대한 관련 예제 문제 몇 문제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을 물었네요. 1번 면세 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형태이다. 탈락. 완전 면세는 면세가 아니고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고요. 면세는 불완전 면세라고 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그렇죠. 부가세법에서 사업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발생 안 하니까. 그래서 부가세 신고 없어. 납부도 없어. 네.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역진성,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가 대표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나 학술 연구단체, 기술 연구단체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면세 포기할 수 있고 과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 답은 1번이죠. 다음 문제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마찬가지 틀린 것을 물었네요. 1번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수출하는 경우는 탈락. 면세가 아니고 뭘요? 영세율을 적용받겠죠. 2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를 안 하니까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3번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죠.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자 중에서 매출이 조금 작은 영세사업장을 간이과세자라고 하기 때문에 신고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형태가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따로 포기 절차가 없어도 영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면세 포기하고 영세를 적용받는 건 면세사업자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토지는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 적용을 받겠죠. 단 토지의 임대는 과세다. 원칙적으로. 다만 토지 임대가 과세지만 과수원, 전답,
임야, 기타, 작물 생산. 최근에 저희 자격시험에 그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염전. 염전도 땅을 가지고 소금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 경우도 임대가 과세가 아니라 면세로 처리가 됩니다. 기타 작물 생산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답은 1번 되겠고요. 저희 영세율과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면세 거치면서 마지막 설명할 내용은 수익금액 명세서라는 내용인데, 수익금액 명세서는 면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알아두실 게, 일반적인 인적 용역 제공은 면세 적용을 받지만 사자 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서비스업 중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등의 사자 혹은 고소득 직종이죠. 골프장 운영업이나 예식장, 자동차 세차, 기타 등등에 해당할 때는, 자, 이런 사업자들은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주세요 라고 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고 이 수익금액 명세서, 즉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형 얘기 많이 하죠. 키 크고 잘생긴 거, 그렇죠. 키 큰 거는요, 사람이 나이 들면 키가 다 줄어들어요. 잘생긴 거, 월등히 진짜 잘생기지 않는 한은 나이 들면 못생겨집니다. 그래서 키 큰 거, 잘생긴 거 별 의미 없어. 이 시간 후에 여러분들이 이상형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이상형은 적어도 수익금액 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대표이면 좋겠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입니다. 네. 수익금액 명세서 제출은 자격시험도 시험이지만 실무적인 내용으로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기해서 10만 이상 현금 매출이 발생했을 때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고소득 직종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매출한 것에 대해서 이만큼의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하거나 확정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지난 시간에 영세에 이어서 면세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저희는 연결해서 다음 만나실 내용은 바로 세금 계산서 관련 내용입니다. 영세와 면세 관련 내용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세금 계산서 만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 면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